안녕하세요. IMBC연의 김경희. 이호영입니다. 이번 주에는 기생충이 좀 그쵸. 이슈가 됐었어요. 이제 다들 미국에서 일정을 끝내고 금주 화요일에 공식적인 기자간담회, 마지막 기자간담회가 있었고 오전에 또 박신혜 대표 인터뷰까지 하고 왔어서 그 뒷얘기들을 좀 많이 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좀 해볼까 해요. 근데 화요일 날 행사가 11시부터 시작이었고 정말 스태프들까지 그렇게 기자간담회 단상에 올라온 거는 처음인 것 같고 이례적이죠. 네, 출연진들도 대단히 많았는데 그거보다 취재진이 어마어마했어요. 당일날 내부에 자리가 400석을 네. 준비를 했다고는 하는데 뭐 공식적으로는 500명 이상의 기자가 왔다고 하는데 체감상으로는 거의 600명 가까이 온 것 같아요. 정말 진짜 오랜만이었던 것 같아. 앞에 사진 기자들 야 앉아라고 소리를 치는 뒤에 기자님들 잠시만요. 저희가 또 그럼 찍고 또 바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이 살벌했지만 뭐 배우들과 본 감독님은 성심성의껏 되게 친절하게 얘기를 해줘서 기자들이 궁금해했던 그 오스카 레이스 도대체 그 아카데미 시상식을 위해 몇 개월 동안 미국에서 뭔가를 했다는데 그게 도대체 뭘까? 우리는 도저히 알 수 없었던 그거에 대한 궁금증도 해소를 해주고 그러니까 제가 사실 뭐 정확하게 세워보진 않았지만 인터뷰가 한 600회 이상, Q&A 관객과의 대화도 한 100회 이상 했었고요. 그러니까 다른 뭐 경쟁작들의 경우를 보면 뭐 LA 시내에 거대한 광고판이 있고 TV나 큰 잡지에 뭐 전면 광고가 나오고 이런 식의 물량 공세라면은 저희들은 어떤 아이디어와 저희 똘똘 뭉친 뭐 네온, CJ 또 바른손 저희 또 배우들 이렇게 똘똘 뭉쳐서 팀워크로 그 물량의 열쇠를 커버하면서 열심히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아카데미 영화 이 상에 대해서 그 상의 의미에 대해서 좀 곽신혜 대표랑 얘기를 했었는데 우리나라의 영화제에서 주는 상들은 얼마만큼 흥행을 했고 뭐 이런 거에 좀 많이 치우치잖아요. 근데 아카데미는 전혀 그렇지 않다. 그래서 되게 놀랍고 부러웠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카데미에 올라오는 작품 자체가 흥행상은 아닌 거예요. 아카데미에서 추리는 영화들은 그 해에 나온 영화 중에 정말 주목받을 만한 주목을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되는 그런 작품들을 추천을 해서 좋은 영화를 알리는데 많이 노력을 하는 거죠. 약간 비상업 영화? 좀 애매하긴 한데 하여튼 작품성이 있는 영화들은 이렇게 행사를 해서라도 돈을 벌 수 있게끔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찾고 더 많은 좋은 영화를 만들 수 있게끔 어떤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간다는 게 되게 부럽더라. 그리고 이거 투표 자체가 관객이나 평론가들이 하는 게 아니잖아요. 영화계 종사자들이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 종사자들이 이 영화 사람이 어떻게 발전했으면 좋겠다, 어떻게 변했으면 좋겠다라는 의지를 수상으로 직접 반영을 시키는 거죠. 올해처럼 기생충 같이 아시아권 영화가 맞아요. 작품상, 감독상 4개 부문에서 다 휩쓸 수 있게끔 스스로 어떤 혁신의 기회를 만들어 간다는 게 그래서 아카데미상이 정말 그만큼 그래서 역사가 있는 것 같다. 기념비적이죠, 진짜. 뭐 많은 시상을 한 것도 수상하긴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 작품상의 후보로 곽신혜, 봉준호 이런 순서로 노미네이트 자체가 그렇게 됐었고요. 그리고 작품상을 수상하고 난 다음에 수상 소감으로 곽신혜 대표가 얘기를 하고 CJ 부회장, 이미경 부회장이 소감을 얘기를 하면서 국내에서는 굉장히 시끌시끌하게 화제가 됐었죠. 맞아요. 뭐 곽신혜 대표가 이렇게 하겠다라고 한 거냐 이런 것들이 궁금해서 오늘 좀 많이 물어봤었는데 굉장히 까다롭게 심사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일단은 어떤 작품의 후보로 오르게 되면은 그 후보로 오른 작품에 관련된 핵심 스태프들, 촬영이건 조명이건 뭐 분장이건 그 핵심 멤버들에게 메일이 온대요. 너의 작품에서 그 프로듀서로 누구가 일을 했었느냐, 그리고 이들 각자가 어떤 일을 했었느냐, 현장에 얼마만큼 있었느냐, 이들이 이 작품 전체를 제작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기여를 했다라고 생각하느냐, 굉장히 구체적으로 질문을 수도 없이 해서 그거에 대한 답을 일단 보내면 그걸 가지고 그 자체에 있는 어떤 변호사 같은 분들이 검토를 한대요. 자기네들 기본 룰이 있고 그 룰과 각 나라별로 제작 방식이나 양식이 좀 다를 텐데 이게 이거에 어떻게 적용이 돼야 되는지를 변호사들이 굉장히 까다롭게 따지고 그래서 그 결과로 다시 통보를 해준다는 거죠, 우리한테. 너희가 누구라고 작품상에 이름이 후보로 거론될 만한 사람들 이름 올렸지만 우리가 분석을 해보니 후보로는 누구랑 누구만 올라간다.
라고 통보가 온대요. 많은 시간을 들여서 이런 캠페인을 하고 스튜디오는 또 왜 이렇게 많은 또 예산을 쓰고 그게 좀 약간 낯설고 이상하게 보인 적도 있었는데 반대로 생각해 보면 또 이런 식으로 작품들을 되게 깊이 있게 밀도 있게 검증하는구나. 어느 작품이 어떤 면이 뛰어났고 거기에 어떤 사람들이 참여했고 그들은 어떤 생각으로 이 영화를 만들었는지 되게 세밀하게 진지하게 그 점검해보는 과정 같은 거를 볼 수도 있겠더라고요. 그 5, 6개월의 과정들이.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마지막에 결국 그것이 이제 아카데미 오스카로서 이제 피날레를 장식하게 되는 것이니까 오랜 전통을 가진 어떤 과정이었다라는 생각이 들고.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제작자는 그 제작사 대표인 곽신의 대표인데 그럼 봉준호 감독은 왜냐 했더니 우리나라 영화의 약간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외국은 그게 좀 많이 분리가 돼 있어요. 감독이 연출자가 하는 영역이 정해져 있고 현장에서 굉장히 많은 재량권을 가지고 이리저리 하지 않는데 우리나라는 좀 감독이 더 많은 재량권. 그래서 제작자의 역할도 어느 정도 했단 말이에요. 그거를 인정을 해서 제작자의 이름으로 곽신의 다음에 봉준호가 들어가게 된 거죠. 나름 수상 소감을 얘기할 때도 그래서 자기들끼리 의논할 때 어차피 1후보가 곽신의 대표였고 2후보가 봉준호 감독이었고 그 다음 순서로 만약에 얘기를 한다면은 그 CJ도 제작으로서 많은 역할을 했기 돈을 때문에 쏟아부은 게 있으니까 그 같이 후보로 됐죠. 할만하다라고 해서 자기들끼리 내부로 정의했던 거고 그래서 뭐 우리 그 내막을 잘 모르는 그리고 이 작품상이라는 게 왜 이 사람들이 후보가 되고 왜 이 사람들이 받아야 되는지 잘 모르는 우리가 뭔가 오해를 하는 지금 되게 민감하게 생각하는 걸 수도 있는데 아카데미상이 지금 92회니까 거의 90년, 100년 가까이 되는 그 전통을 가진 영화 시상식에서 나름의 어떤 룰을 그렇게 가져왔던 거죠. 이 작품을 만든 맞아요. 그 전까지만 해도 사실 제작사에게 줬었는데 얼마 전에 제작자에게 주는 걸로 바뀐 거거든요. 제작사였으면 바른손 이해nem이 받았겠지. 그쵸. 그래서 그런 비하인드가 있었더라. 그래서 그거는 정말 우리가 미처 몰랐구나. 근데 맞아요. 우리가 이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아카데미 시상식도 뭐 어떻게 되는 거구나를 알았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제 다음번에 또 우리가 또 아카데미에 진출할 날이 있다면 그때서는 이제 제대로 이 영화를 만든 감독은 누구고 이 영화를 제작한 제작사는 누구고 그 제작사의 대표는 누구인가 이런 것들도 다시 한번 또 유심히 볼 기회가 생기긴 하겠죠.